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기기능사 파트에 옥내 배선과 전기설비 설계, 즉 송전의 기본과 배전의 기본, 옥내 배선, 또 전기설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김기남 전기학원의 원장 이상열입니다. 기능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시간에 60문제를 풀이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한 문제당 1분간 풀이하고 답안을 마킹해야 되니까 학술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현장적인 개념, 현장적인 원리,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고, 또 전기설비는 특히 기능사 과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고 좀 단순하면서 기본에 좀 집중한다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전기설비 제3과목인 전기설비를 같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1장 배선 재료 및 공급입니다. 우선 첫 타이틀이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전선 및 케이블은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1차 변전소에서 또 2차 변전소 또 배전 변전소 또 이 배전 변전소에서 주상 변압기, 전주 위에 거치되어 있는 주상 변압기, 이 주상 변압기에서부터 수용가로 들어오게 되고, 수용가는 옥내 배선에 의해서 전기 설비에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소는 11kV와 22kV의 전격 전압으로 생산하여 1차 변전소에서는 1차가 445 또 765kV로 전압을 승합하여 여기에 11이나 22kV 1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11kV 또는 22kV가 345나 765로 승합을 하여 2차 변전소, 배전 변전소까지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요 전압이 765가 들어오고 345kV로 들어온다면 이 2차 배전 변전소는 일반적으로 22,900kV로 전압이 변성돼서 주상 변압기로 오게 되고, 주상 변압기는 22,900V 229에서 220과 380V로 변성을 하게 됩니다. 옥내 배선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일반적으로 저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 전압을 나누면 600V 이하는 저압이고 600V에서 7000V까지는 고압이고 7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고압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전선,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저압 절연 전선, 고압에 사용되는 고압 절연 전선, 특별 고압에 사용되는 특고 전선, 이 특고 전선 또 이것이 지중으로 갈 때가 있고
가공전선로로 갈 때가 있습니다. 기중전선로일 때는 다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공전선일 때는 케이블도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ACSR, 여기 송전에서 씁니다. 배전에서는 가공이나 기중이나 일반적으로 ACSR OC 전선을 쓰고, 또 기중 케이블일 때는 CNCV W 수밀형을 쓰든지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ACSR,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소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닥 소선으로 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소선 여러 가닥이 하나의 전선으로 만든 전선을 연선이라 합니다. 이 한 가닥을 소선이라 하고, 전선이 하나의 매질로 되어 있으면 얘는 단선입니다.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연선입니다. 그 연선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가닥 한 가닥을 소선이라 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전선을 중심 소선이라 합니다. 우리 송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ACSR, 이름하여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강심입니다. 바깥이 알루미늄입니다. 송전선로는 길이가 장경간입니다. 철탑과 철탑 사이가. 그래서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전선이 구비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선과 케이블이, 전선의 구비 조건은 옥내 배선일 때와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일 때 전선의 구비 조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거는 허기전입니다. 요거는 뭐요? 허용전류입니다. 기는 기계적 강도고 전은 전압 강합니다. 허용전류 이상의 전선, 허용전류 이상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써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충분해야 되고, 전압 강화가 적어야 됩니다. 허용전류. 이게 기계적 강도입니다. 이게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옥내 배선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 강도가 양호해야 되고 전압 강화가 적어야 됩니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아까 송전선로는 뭘 쓴다 했습니까?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쓰고, 요거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것은 ACSR OC 전선을 많이 씁니다. 이 ACSR이 바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이런 경우와 중공동선을 씁니다. 중공동선은 전선의 특징 중, 우리 전류의 특징 중 표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표피 효과.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됩니다.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됩니다. 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를 합니다. 물론 표피 효과가 좀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사 쪽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필요 없이 그냥 표피 효과는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도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전하의 밀도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가운데 구멍을 내서 가운데 전선을 배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하의 밀도가 분포되는 공간 면적은 일정합니다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가볍겠죠. 그래서 송전선로의 구비 조건 중에서 가볍고 인장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선 자체를 강하게 압축을 시키는 전선이 바로 중공동선입니다. 중공동선은 초고압에 많이 사용됩니다. 어떨 때 사용된다고요? 초고압 선로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초고압 선로에 이 중공동선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한 가닥의 전선. 그래서 하나의 전선은 단선이고 여러 가닥, 소선 여러 가닥이 만들어진 전선은 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복내 배선에 이외에는 단선을 서지 않고 주로 다 연선을 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복내 배선은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강화에 의해서 옥내 배선이 결정됩니다만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ACSR과 중공동선 또 배전선로는 ACSR OC전선을 썼는데 이거의 구비조건은 도기신내 비가경코입니다. 이 말은 도전율이 양호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가벼워야 되고 가요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이고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도전율이 양호해야 된다. 기계적 강도가 양호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비중이 가벼워야 되고 가요성이 있어야 된다. 잘 휘어지고 시공하기가 쉬워야 된다. 또 경제적이라야 된다.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은 도전율, 기계적 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가벼워야 되고 가요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이고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저하복랩에서는 주로 2.5mm 제곱 이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 연선으로 쓰면 됩니다. 연동 연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전선로는, 배전선로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도기신내 비가경코. 옥랩에서는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강화. 송전선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고, 알루미늄은 가볍습니다만 인장 강도를 강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 소선에 뭘 썼습니까? 강심을 써서 강심 철을 가운데 두고 바깥에서 꽉 이 둘러싸이, 알루미늄이 둘러싸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선의 지름도 커졌고 또 기계적 강도가 커지는 이런 원리를 이용했는 게 바로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고, 또 표표가를 이용해서 가운데는 전선을 채우지 않고 바깥에만 전선을 채워서 전류의 흐르는 용량은 크게 하고 가볍게 만든 것, 즉 중공동선은 초고압 전선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전선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별 고압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은 도전율이 크고 고유장이 적고 기계적 강도가 가요선, 유연성이 좋고 내구력이 있고 비중이 적을 것, 시공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고 다량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선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 중에 영어 약호로 표기되는 전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을 한번 종류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절연전선이라 하면 나전선 위에 절연물을 피복한 것으로 주로 교류 600V 이하의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합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중에 OW, DV, IV, OW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DV가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IV가 600V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이 IV라는 것은 요즘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IV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IV를 잘 안 쓰고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DV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서 VV, 얘는 비닐 절연, V가 비닐입니다. 비닐 절연, 뒤에 또 V가 있죠. 비닐 시저입니다. 외장 시저 케이블. 그래서 VV는 비닐 절연, 비닐 시저 케이블입니다. 또 CNCVW, 얘는 동심중성선, 수밀형 동심중성선 수밀력 전력 케이블이라 합니다. 우리 이 전선은 CNCVW 동심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22,900 지준 전선로는 대부분 다 22,900kV 지중전선로에는 다 이 동심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즉 CNCVW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TR, CNCV, 즉 트리 억제형, 이건 트리 억제형입니다. 억제형 수밀형 전력 케이블입니다.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CNCVW 수밀형 동심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자, 코드는 이동 가요성의 피복 자체가 절연체로 구성된 전선을 말하며 전구선 또는 저압의 이동 전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실 검사 코드입니다. 아주 가는 여러 가닥, 30가닥, 64가닥 이런 아주 가는 전선으로, 전선이 하나의 연선으로 구성된 것을 검실 코드 또는 검사 코드를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쓰느냐? 집에서 헤어드라이기, 전기 이발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이 코드는 심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선 코드의 색깔하고 전선 색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색깔은, 자, 여러분들이 이 전선의 색깔이라면 우선 전선의 색깔을 공부하기 전에 배전 방식이나 옥내 방식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는
상이 하나고 선이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단상 매선식, 이선식, 단상 이선식. 또 이런 식으로 상을 하는데 이 가운데 상을 콤몽해서 A와 B와 N의 상으로 만든다. 이거는 바로 상은 몇 개? 한 상입니다. 선은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 이름하여 단상 삼선식입니다. 또 이런 걸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기초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생겨버렸다. 얘는 한상, 두상, 세상, 삼상입니다. 선은 몇 가닥입니까? 하나, 둘, 셋. 삼상, 삼선식입니다. 자, 이때 이 전선은 일반적으로 R상, S상, T상이라 한다면 이 전선의 색깔이 구분된다면 부하에서 올라오는 전선 색깔과 연결할 때 훨씬 편리하고 감전이나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선은 각 선에 색깔 표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삼상 삼선식 무슨 결선입니까? Y결선입니다. 우리 전기 현장에서 15년 이상 20년 이상 계셨던 분은 이 Y결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스타결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Y결선 또는 성형결선이다. 이게 옛날에 우리 전기하시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스타결선. 근데 이제 스타결선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시험에서는 Y결선과 성형결선의 말로 나옵니다. 이름하여 이게 뭐예요? 삼상 Y결선, 성형결선입니다. 또 델타결선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선이 몇 가닥이에요? 선 세 가닥에 상이 세 개입니다. 방법은 똑같은 삼상 삼선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델타 형태입니다.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환상결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환상결선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래서 Y결선, 성형결선, 델타결선, 환상결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동기를 운전할 때 스타델타 결선이다. 스타델타 결선이다.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스타델타 기동 방식을 쓰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많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전선이 구분이 되고 이 상의 구분은 삼상 사선식까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삼상 사선식은 Y결선에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선이 R, S, T, 야를 N상으로 합니다. 상이 몇 개예요? 세 개. 선은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이름하여 삼상 사선식입니다. 우리나라 배전은 다 삼상 삼선식입니다. 우리나라 송전은 삼상 삼선식 Y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우리나라 송전선로의 최고 송전 전압은 765kV입니다. 우리나라 송전선로의 최고 송전 전압은 765kV고 삼상 삼선식 Y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배전선로의 중심 전압은 22,900kV고 22,900V 즉 22.9kV 229이라는 22.9kV이고 결선 방법은 상이 3개고 선이 4가닥인 삼상 사선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선의 색깔을 구분하면 적, 청, 회백, 녹색입니다. 아주 재미납니다, 이게. 뭐냐. R상, S상, T상. 얘는 N상, 중성선이고, 얘는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상은 흑색이고 S상은 적색이고 T상은 청색이고 N상은 회색, 백색으로 되어 있고 접지선은 녹색입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면 포화를 연결할 때나 또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선은 색깔이 R, S, T, N상이 흑적, 청, 회백 또는 녹색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됐다. 얘는 2심입니다. 얘는 3심입니다. 이런 케이블이 단심에서부터 2심 케이블, 3심 케이블, 4심 케이블, 5심 케이블로 일반적으로 원코어짜리입니다. 2코어, 3코어, 4코어, 5코어. 그래서 현장에 가면 단심 케이블을 1시, 2심, 3심, 4심. 이게 흑, 백, 적, 녹, 황입니다. 그래서 5심 케이블이 5개 있을 때 색깔이 흑, 적, 흑, 백, 적, 녹, 황의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심 케이블을 조인한다고 생각하면 이 전선이 세 가닥이 나오겠죠. 이 세 가닥이 색깔이 없으면 이쪽에 세 가닥하고 접속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 이 색은 같은 색으로 접속을 하게 색깔을 구분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코드가 검실 검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면 흑, 적, 적, 코드 색깔까지 다 나왔습니다. 흑백, 적, 녹까지. 접지선은 녹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코드는 공칭 단면적 0.5에서 5.5 스퀘어 심선에 고무를 절연하고 실로 겉을 편조한 코드를 고무 코드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비닐 코드입니다. 역시 재질이 공칭 단면적 0.5에서 2 스퀘어로 주석 도금한 연동 연선의 합성 비닐 수지를 주 절연체로 만든 코드입니다. 비닐 코드는 일반적으로 방전등, 라디오, 선풍기, 스탠드와 같이 전열을 이용하지 않는 소형 기구를 이용하고 비닐 코드의 길이는 100m 이내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즉 전열을 이용하지 않는 소형 기구라 됩니다. 왜? 전열을 이용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바로 비닐은 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열화되지 않는, 즉 전열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 비닐 코드를 쓰고 방전등, 라디오, 선풍기, 스탠드 등으로 사용합니다. 검실 코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18가닥, 37가닥, 61가닥 이런 식으로 많은 아주 가는 전선, 소선을 여러 가닥 모아서 만든 코드를 검실 코드를 합니다. 전기 이발기,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등 이동용 기계기구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캡파이어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옥내 300V 이하에 사용되는 전선을 캡파이어 코드로 하고 일반적으로 IEC 국제표준규격과 KS에서 규정한 가교 포리에틸렌 CV 케이블, 가교 포리에틸렌 CV 케이블의 기본적인 공칭 단면적과 허용 전류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선은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요까지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나중에 접지 공사를 했었을 때도 지금 불러드리는 요 전선 규격 안에 우리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의 전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 스퀘어, 2.5 스퀘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하복랩에서는 뭐라고요? 2.5 스퀘어의 연동 연선입니다. 또 케이블인 경우 중에 저하복랩에선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MI 케이블입니다. MI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1mm 제곱 이상입니다. 특히 이 MI 케이블은 최고의 절연성을 유지하고 화재의 위험이 극히 경계되는 곳, 문화재 시설 장소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바로 MI 케이블입니다. 저압 옥랩 배선을 절연전선으로 서면 2.5mm 제곱 이상의 절연전선입니다. 만약에 저압옥랩 배선을 MI 케이블로 서면 MI 케이블인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입니다. 요거는 1mm 제곱 이상입니다. 자, 저압옥랩 배선을 절연전선으로 서면 2.5 스퀘어 이상이고 MI 케이블을 쓰면 1 스퀘어 이상입니다. 자, 넘기셔서 4조 279페이지 4조 전선입니다. 전선은 첫째 나전선입니다. 자, 우리 저압옥랩 배선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지요. 저압옥랩 배선의 기본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선의 절연전선입니다. 아까 연선은 어떤 거라 했어요? 소선이 여러 가닥 구성되어 있는 게 연선이라 했습니다. 연선의 절연전선 이상이라야 되고 반드시 절연전선이라야 되는데 사용 장소에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어차피 절연전선을 써도 열이 많이 나는 전기로 용선, 저압 접촉전선, 여러분들 기중기나 호이스트, 기계기구를 끌어옮기는 것은 접촉했었을 때 피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전선을 접촉전선이라 합니다. 전선이 피복 절연물이 부식할 수 있는 장소의 전선, 취급자의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설비 장소, 버스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이 6가지는 나전선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압옥랩에서는 반드시 접속점이 없는 2.5 스퀘어 이상의 2.5mm 제곱 이상의 연선의 절연전선이라야 됩니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선의 절연전선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전기로 용선, 접촉전선, 피복이 부식되는 장소, 관계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는 절연전선이 아니라도 된다. 거꾸로 나전선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2번 평각구리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수바라 하는 이 동선의 구리선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택이라든가 여러분 129에 NFB 1차 책에 이런 구리선, 평각구리선을 많이 씁니다. 이 평각구리선은 두께 0.5에서 10mm, 너비 1.6에서 7.5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호 평각선은 H,
2호 평각선은 HA, 3호 평각선은 A, 4호 평각선은 SA입니다. SA는 와이어 게이지로 구부려 사용되는 연선의 것이에요. 와이어 게이지라는 말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측정기구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측정기구가 바로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자, 단선과 연선입니다. 아까 내용 설명을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선은 한 가닥입니다. 당연히 지름은 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옥랩에서는 단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10mm 제곱 이하인 경우엔 단선은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압 옥내 배선은 관내 배선인 경우든 다 접속점이 없는 연선의 절연전선 2.5스퀘어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단선을 사용할 때는 10스퀘어 이하의 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연선은 한 번의 중심선에 6배수의 전선을 감아가지고 놓아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칭 단면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단선과 연선. 전선에는 단선과 연선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단선은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미리로 표현이 됩니다. 연선은 이 한 가닥의 전선에 바로 이런 식으로 전선을 청으로 만들었는 것을 연선이랍니다. 이 연선은 미리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연선은 N의 꼴로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3N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1. 이 말이 뭐냐? 또 D는 2N의 플러스 1의 스몰 D고 공칭 단면적 S는 A 곱하기 N이고 A는 2분의 D의 자선 파이 곱하기 N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라저 N은 소선의 총 가닥수입니다. 우리가 얼른 봐도 얘가 중심 소선이고 요를 빼면 요게 일청연선입니다. 일청연선은 가닥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닥입니다. 여기에 N, 스몰 n이 뭐냐? 소선의 청수입니다. 스몰 n이 소선의 청수입니다. 소선의 청수가 1청이니까 1을 대입을 하면 결과 n은 3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과 7가닥이 나옵니다. 2청이다. 2청이다. 2청이면 n의 꼴 얼마예요? 2지요. 요거는 1청은 n의 꼴 1입니다. n의 꼴 2이면 n은 3에 스몰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하십시오. 2 플러스 1의 1입니다. 그러면 6, 3, 19가닥이 나옵니다. n가 3이다. 3청입니다. 3청이면 n의 꼴 3이 되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37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서 소선의 청수를 대입을 하면 이 소선의 총 가닥 수가 나타납니다. 다음 D는 이 D는 연선의 지름입니다.
연선의 지름에 스몰 d는 소선 한 가닥의 지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라저 d는 연선의 지름이고 스몰 d는 소선의 지름입니다. 공칭 단면적 S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칭 단면적이라 합시다. 공칭 단면적이고 A는 소선 한 가닥의 전선입니다. 이 A는 소선 한 가닥의 전선이고 한 가닥의 면적입니다. 면적 또는 굵기입니다. 그럼 소선 한 가닥의 굵기는 원래 전선이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파이 r 제곱이 바로 굵기죠. 지름으로 표현하면 얘는 파이에 r 대신에 2분의 d 자성 파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게 소선 한 가닥의 단면적이고 소선의 가닥수를 곱하면 연선의 공칭 단면적이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종합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9의 2.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갖고 소선이 19가닥에 소선 한 가닥의 지름이 2.0mm입니다. 그러면 우선 n이 얼마요? 19가닥입니다. 19가닥이면 청수는 몇 층입니까? 아까 청수는 몇 층이었어요? 19가닥이. 2층이죠? 2층 연선입니다. 공칭 단면적 S는 A 곱하기 N입니다. A가 얼마예요? 자, 소선의 단면적이니까 2분의 D 자성 파이 곱하기 N인데 2분의 연선의 소선의 지름이 얼마예요? 2.0입니다. 2.0 자성 파이 곱하기 몇 가닥? 19가닥입니다. 일반적으로 19파이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전선의 단면적을 우리는 공칭 단면적이라 합니다. 또 D는 2의 N의 플러스 1의 바깥지름 D입니다. 이름하여 연선의 지름입니다. 그러면 얘는 2의 청수가 몇 층이라고요? 2층 플러스 1 곱하기 이 바깥지름이 얼마예요? 소선 한 가닥의 지름이 2.0이죠. 그러면 10mm 전선입니다. 뭐가 10mm예요? 4 플러스 1이니까 5지요. 5 곱하기 2.0이니까 10mm죠. 이 전선의 지름이 10m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소선 한 가닥이 2.0이고 19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선입니다. 이 연선은 총 가닥수가 19가닥이고 청수는 2층이 나오고 이 청수는요 늘 중심 소선을 뺀 청수입니다. 자, 그래서 연선의 지름, 공칭 단면적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번입니다. 케이블의 종류와 용도. 케이블은 도체 위에 절연 피복을 한 전선을 몇 가닥 모아서 절연 피복을 한 것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계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방지할 보호 피복을 갖는 것으로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별 고압 케이블로 나누어집니다. 1번 OF 케이블. 다음 그림은 OF 케이블의 단선도입니다. 절연층 내에 유압이 가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OF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66kV급 이상의 아주 중요한 선로나 또는
군의 변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모선, 이때 주로 사용되는 최고급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넣고 그 안에 파이프를 만들고 그 파이프 안에 유압을 넣어서 절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최고급, 가장 절연이 우수한 케이블이 파이프식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유압식 파이프 케이블. OF 케이블은 절연유 충전 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아 부분 방전이 적고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평창을 기름 탱크 내에서 흡수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 전압이 높고 송전 용량이 큰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66kV 이상의 특별 고압에 사용한다. 2번 EV 케이블입니다. E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선의 약호를 만드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칙은 앞에 나오는 것은 절연입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는 외장입니다. 외장을 시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